여러분, 김전무입니다. 365통 편지가 엄마에게 가로챔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아라는 가난한 청년이 떠난 엘리를 생각하며 1년간 365통 편지를 보냈지만 엘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엄마가 중간에서 편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답장이 없어 체념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징집되어 참전하게 되고 941생 살아나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7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 그리고 치매 걸린 엘리에게 책을 읽어주는 남편 노아, 마지막엔 손을 잡고 깊은 잠에 빠져 죽습니다. 이것은 2004년 개봉된 영화 노트북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 라삐님이 스시를 맛있게 만들어 한 쟁반 가져오며 마시러 오셨습니다. 의견이 다른 우리 부부를 지켜보던 라삐님이 이 영화를 보라고 권했습니다. 라삐님은 왜 우리 부부에게 이 영화를 보라고 했을까요? 오늘은 9자녀를 낳은 의사 부부 윤영재 이야기, 노트북 영화의 감동, 그리고 내가 변해야 부부 관계가 좋아진다는 진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삼청동 교회 친구 중에 가장 자녀가 많은 귀한 친구가 유타에 왔습니다. 윤영재 부부는 정말 본받을 만한 신앙생활의 소유자였습니다. 의대 공부 기간이 긴데도 중간에 휴학을 하고 선교 사업을 2년간 다녀온 뒤 전공의 수업을 마치고 나서 33세에 늦결혼을 해서 자녀 9을 낳았답니다. 윤영재와 그의 아내는 고향은 대구에다 저보다 3살 아래인 55년생 7순이 되어가는 후배입니다. 그의 아내는 64년생 9살이 차이가 납니다. 윤영재를 처음 만났을 때 삼청동 교회였으며 그가 서울 의대생일 때 서로 만났습니다. 윤영재가 결혼 후 아이를 9명 낳았다고 미국에서 들었을 때 놀래 자빠졌었습니다. 자녀가 9명인데 2명이 미국에 산답니다. 큰아들이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고 다섯째가 바이올린 연주자로 미국 텍사스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다섯 번째 딸이 유타 청년과 장거리 데이트를 하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어 결혼식에 참석차 유타에 왔습니다. 어제 윤영재 부부와 점심을 먹으며 그간 있었던 생활의 여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윤영재와 그의 아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영재가 요즘 사는 곳이 외대 근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까지 자녀들 학교 교육을 생각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다니며 학교 근처에 산다고 했습니다. 이제 막내가 외대를 다니다 군에서 제대를 앞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많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특별히 교회에 많은 봉사하며 산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글쎄, 그 친구를 보는 것만으로도 존경스럽습니다. 나에게 이런 훌륭한 성품을 지닌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허나 닮고 싶진 않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일은 참으로 정겨운 일입니다. 스시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늘 의견이 다른 우리 부부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던 라삐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혹시 노트북이란 영화를 본 적이 있냐? 고 말입니다. 우리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없다고 하니 한번 보라고 적극 권했습니다. 라삐님은 손수 찾아서 TV에 연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간만에 둘이 앉아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20년 전 2004년에 개봉된 옛날 영화였습니다. 주인공 엘리가 치매에 걸려 가족과 남편도 못 알아보고 있는 요양시설에서 남편은 책을 읽어주는 도우미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책 속에는 17세 어느 소녀가 사랑에 빠진 남녀가 전개되며 이야기는 재미있게 전개가 되고 맙니다. 사실 책 속의 주인공은 엘리와 남편 노아 자신이었으며 나중에 엘리는 애틋한 사랑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기억해내는 스토리였습니다. 365통의 편지. 엄마가 가로챘습니다. 엘리의 엄마가 중간에서 편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답장이 없어 체념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노아가 폐허가 된 2층 집을 리모델링해서 지은 사진이 신문에 소개되면서 7년간 소식이 끊긴 엘리와의 인연이 재개되는 스토리입니다. 그 2층 집은 엘리와 데이트할 때 약속한 강가에 2층 집을 짓고 엘리를 위해 화실이 있는 집을 짓자고 약속한 집입니다. 노아는 우직하게 엘리만을 생각하고 기다렸고 그 결과는 엘리의 마음을 되찾게 됩니다. 결국은 엘리는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갈등을 겪다가 첫사랑 노아에게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이야기가 끝날 무렵 기억이 돌아와 책을 읽어주던 남편 노아를 알아보게 되고 부부는 손을 잡고 깊은 잠에 빠져 죽습니다. 글쎄 라삐님이 이 영화를 왜 보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 영화를 보고 잘 지내라고 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원래 부부가 맞는 사람은 별로 없죠. 부부 사이는 완전 반대의 성격에, 예를 들면 여자가 성격이 느긋하면 남자는 구리고, 남자가 깔끔하면 여자는 지저분하고, 항상 상대적으로 만나는 게 부부인 듯 싶어요. 안 그런 부부도 있지만 열쌍 부부에서 한 쌍도 있을까 말까. 하여튼 서로가 안 맞아도 너무 맞지 않은 만나는 게 부부란 생각을 젊을 땐 정말 힘들 때도 많았지만 이제는 상대방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 내 탓으로 돌리고 내 자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며 살다 보니 이젠 마찰이 좀 적고, 열내면 나만 스트레스 받으니 내 건강에도 좋을 리 없으니 열받을 땐 크게 한숨 쉬고 이젠 앞으로 살 날이 산 날보다 적으니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부부가 서로 너무 좋아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일까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긴 겨울이 지나 꽃 피는 봄이 왔는데 너구리들이 번갈아가며 결석을 해서 슬펐습니다. A 너구리가 60 중반에 마라톤을 뛰기 위해 준비한다며 5월까지 같이 놀 수 없다고 금년 초에 연락이 왔습니다. B 너구리가 장모님이 아프시다고 한국의 부부 동반해서 한 달을 다녀왔습니다. C 너구리는 딸만 넷인데 딸들이 시애틀에 살고 텍사스에 살아 딸 보러 간다며 자주 증발합니다. 김 전무도 3주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금년 들어 들쑥날쑥 골프 영업 실적이 아주 엉망입니다. 같이 놀던 너구리들이 누군가 떠나는 일정을 밝히면 공연히 기운이 빠지곤 합니다. 그 너구리가 돌아올 때까지 눈 빠지게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에서야 여행 갔던 너구리가 다 돌아와 오랜만에 라운딩을 합니다. 설레고 반가워 잠을 못 잤습니다. 보기와는 달리 건강한 가정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크고 작은 가족 간의 갈등을 안고 사는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부부 문제가 아니면 자식들과의 갈등 문제로 얼룩져 있곤 합니다. 대부분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모든 갈등의 1차 원인을 상대에게 둔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난의 반대는 칭찬입니다. 칭찬에 인색할수록 비난은 커지고 맙니다. 누구로부터 너 참 대단하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해냈니? 라고 삶의 업적을 인정받는다면 잘 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인간 관계에서는 상대를 인정해 주기보다는 허물을 들추어내어 오랜 시간을 비난을 일삼으며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기 일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불효자의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인정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어도 어머니는 부족한 나이, 허물을 덮어주며 잘나지도 못한 나를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늘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런 인정이 고갈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탕자 같은 아들의 인정이었습니다. 어느새 나는 그런 어머니를 닮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처럼 나는 아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들에게만 인정해 유독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들보다 옆에 있는 아내의 수고와 헌신을 깊이 인정해야 하는데 웬일인지 그 인정에 인색해 분위기가 항상 어둡습니다. 인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통해야만 자신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이나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깨달고 그것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집은 서로에게 인정이 메말랐습니다. 우리가 매번 흔들리는 이유는 삶의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너구리는 마누라가 실제 집안의 실권자로 마누라가 하자는 대로 하는 불쌍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비는 좋은 것을 선택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는 시구도 생각납니다. 철학이 없어 흔들리는 순간도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하고 굳건하고 담대한 신앙을 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싶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 내 탓으로 돌리고 내 자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며 살다 보니 이젠 마찰이 좀 적습니다. 열내면 나만 스트레스 받으니 내 건강에도 좋을 리 없으니 열받을 땐 크게 한숨 쉬고 이젠 앞으로 살 날이 산 날보다 적으니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65통 편지가 엄마에게 가로챔 당했던 노트북 영화 기억하시나요? 7년 만에 재회한 엘리와 노아, 치매 걸린 엘리에게 책을 읽어주는 남편, 손을 잡고 깊은 잠에 빠져 죽음. 라삐님이 스시 들고 마실 오셔서 의견 다른 우리 부부에게 이 영화를 보라고 권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 영화 보고 잘 지내라는 뜻깊은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부부는 원래 안 맞습니다. 어머니는 늘 인정해 주셨는데 아내 인정엔 늘 인색합니다. 같은 또래 친구분들께, 특히 부부관계 고민하시는 시니어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우리 부모님도 노트북 영화 보셔야겠네 하며 감동하실 겁니다. 내가 변해야 부부 관계가 좋아집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크게 한숨 쉬고 넘어가십시오. 살 날이 산 날보다 적습니다. 김전무였습니다.